쓰든 소신을 쓰든 내가 높여 쓴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운을 보고 높여 쓰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재수도 감수할 만큼 진지한 사양이냐. 근데 부모님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부모님 역시 똑같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수능 처지를 못 맞춰서 논술을 다 말아먹은 상태야. 그런 애들이라면 모집군별로 개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수는 절대 없다 형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은 기세다 형 있어. 그다음에 이제 초식 팔랑기형. 이 초식 팔랑기형은 아무리 수능을 잘 봤어도 그 점수보다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아무리 수능을 못 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못 본 점수 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야. 재수, 감수, 의지 퍼센트화. 지금 우리 바구니에는 상향, 소신, 적정, 안정, 하향 이 5가지 종류가 담겨 있어요. 보통 20개 후반대에서 30개 중반대 정도가 담겨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20개 후반이 30개 중반이요? 서울 안에 대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이거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집 단위라고 했죠. 모집 단위. 예를 들면은 어느 학교가 모집 단위가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 무슨 과가 모집 단위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4-5개 대학만 고려해도 20개 훌쩍 넘어갑니다. 모집 단위는. 그 점 고려하고 어쨌든 그렇게 담겨 있는데, 내가 재수를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상향을 쓰든 소신을 쓰든 내가 높여 쓴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운을 보고 높여 쓰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재수도 감수할 만큼 진지한 사양이냐, 진지한 소신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먼저 상의를 해야 돼요. 재수 감지 의지는 이 감정적인 부분이라서 내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따지는 것인데, 재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랑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 대준다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재수하는 방법은 사실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 학원으로, 고등학교 때 학원으로 발라서 재수해놓고 또 재수할 때도 학원으로 바른 애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즘은 재수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해졌고, 돈이 뭐 많이 쓰면서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돈이 안 쓰면서 뭐 교재값만 쓰면서 하려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노력해서 실패하고 다음 단계가 재수야. 근데 부모님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부모님 역시 똑같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재수를 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실망이나 좌절을 감수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상의해서 몇 퍼센트인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수 감수 의지가 몇 퍼센트라고 나와야 내 바구니에 있는 5종류 중에서 상향 소신 쪽으로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 하향 안정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며칠 뒤, 하루 이틀 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진입되고 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상향, 소신, 적정, 안정, 하향 중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 접수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증거하지 못하는 수치일 뿐인 특정 모집 단위의 경쟁률, 지원자 수, 이거에 흔들려서 지원자 수가 많으면 사실은 자기한테 안정인데도 그게 상향처럼 보이고, 자기한테 소신인데도 하향처럼 보이고 막 그래. 그래서 부모님과 확실하게 상의를 해서 나는 상향, 소신, 안정, 하향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거를 퍼센트로 딱 남겨놓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거의 대부분의 내 바구니에 들어있는 옵션 카드들이 전부 다 하향이다,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발 관심 분야나 장래 희망은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물론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강사 생활하면서 본 그 수많은 수험생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나 재수 못할 것 같아, 합격 확률이 어디가 더 높지, 어디가 경쟁률이 높지, 어디가 작년 추억이 많이 높지, 이런 거 따지면서 지금 고민하면서도 막상 후보자가 추려지고 나면 근데 여긴 내 관심 분야가 아닌데, 이건 내 장래 희망, 이게 뭐한 짓이야.
지금 관심 분야나 장래 희망을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점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관심 분야나 장래 희망은 입학해서 이중전공이나 복전공으로 커버하도록 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어디든 일단 합격한 다음에 반수하면 돼. 절대로 합격 확률 그 이외에 합격 확률과 무관한 다른 변수가 고개를 빼끔빼끔 내밀어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내 바구니 안에는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나면 수험생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니터링 해야 될 후보자만 남은 거예요. 최종 엑겠습니다. 5차야. 자, 모집군별로 6개에서 9개 정도가 기본입니다. 뭐가 기준이냐면 내 수능 성적이 논술, 수능 최저 기준으로 봤을 때 딱 거기에 맞는 정도의 수능을 받고, 그래서 표점이 이 정도이다 라고 하는 애들이 개수가 6개에서 9개입니다. 모집군별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논술을 다 말아먹은 상태야. 그런 애들이라면 모집군별로 개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수능 최저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능 잘 봤는데 그래도 정시에서는 후달리는 점수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6개에서 9개보다 좀 줄어들어도 되는데, 줄어들어도 된다는 이유는 자기가 목표하는 학교가 서울대 연고대 뿐이기 때문에 과가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때문에 쓸 수 있는 모집군이 풀 패키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드는 거지 일부러 줄이는 건 아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집군별로 6개에서 9개 정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완성 정도의 기준이고, 내 수능 성적이 그보다 낮다면 개수는 늘어나야 되고, 모집군별 개수가. 그 다음에 그보다 높다면 줄인다가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모집군별로 균형 분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집군별로 6개나 9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군, 나군 하면 18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군에 14개, 나군에 4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모집군별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모집군별로 균형적으로 분배해야 된다는 점. 다만 자기 수능 성적별로 따졌을 때 다군에 모집하는 학교가 없어서 다군은 9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성적이 내가 좀 낮다. 그러면 다군으로도 9개가 뭐야? 20개도 충분히 채웁니다. 이거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균형 분배, 자기 성적대에 따라서 다군은 적어도 괜찮다. 자, 이렇게 정해놨으면 분배 유형을 좀 봅시다. 분배 유형. 가군, 나군, 다군의 분배를 해서 원서를 쓰겠죠. 6개나 9개씩 해서 분배하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재수는 절대 없다 형 있죠. 재수는 절대 없다. 나 공부 더 못해.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공부를 더 못하겠다니. 대학 가면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뭘 절대 없다야. 어쨌든 난 이 스트레스 더 이상 못 견뎌. 그래서 싹 다 하향으로 깔고 1개 정도만 안정을 하거나 말거나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은 기세다 형 있어. 인생은 기세다. 그래서 셋 다 상향, 아니면 하나 정도 그냥 뭐 소신 이 정도 쓴 애들. 떨어지면 재수하지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초식 팔랑기형. 이 초식 팔랑기형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남말 듣고 결정하는 거에 불과하는 형태야. 소신 하나, 적정 하나, 안정 하나 이렇게 쓰겠다.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위험을 분산하는 적합한 방법도 아닙니다. 위에서 내가 쭉 읊어왔던 그 절차대로 정하는 것이지, 나는 소신 하나, 적정 하나, 안정 하나 쓸 거야. 그건 그냥 남들 말 듣고 그냥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 3가지 형의 선생님이 전부 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붙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다 부정적이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수능 점수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족한다면 이걸 안 보고 있겠죠. 왜? 다 맞거나 1개 틀렸을 테니까. 그냥 아무나 쓰면 되지 뭐. 아무리 수능을 잘 봤어도 그 점수보다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아무리 수능을 못 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못 본 점수 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야.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 모두 다 틀렸고 정답이 없습니다. 왜 틀렸어요? 수능을 못 본 게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전부 다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한마디씩만 덧붙이고 마무리를 하자면 재수는 절대 없다형, 있을 수 없다. 그런 애들 대부분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6년 동안 육수를 하거나 재수는 언제든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평생 살면서 모든 시험이나 관문들을 모두 재수 없이 100% 통과할 수는 없어요. 언제는 성공하고 언제는 실패하고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 벌써 이제 19살짜리가 재수는 절대 없다 라는 마인드가 마치 자기 인생 철학인 것처럼 안 됩니다. 인생은 기세다요. 인생은 기세다. 맞습니다. 인생은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거 인생이 아니라 점수야. 점수로 무슨 기세를 하나? 그 점수가 표징하는 바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초식 팔랑기형. 자기 점수가 어떻고 자기가 노린 학교가 어떤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의 지원 사이트 돌려가지고 좀 높여서 하나, 좀 낮춰서 하나, 딱 맞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정시의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거야. 위에서 쭉 읊어왔던 그 수많은 그 절차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해야만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군 얘기 잠깐 했었죠. 다군은 모집한 대학이 작아요. 그래서 입결도 좀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저 입결은 최초합 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합이 많이 돌면 입결이 나다군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크다 하고 또 입결을 초합을 돌려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최초합 자체부터 낮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다군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나다군이라는 표현 난 싫어해. 가나군과 다군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될 정도로 특성이 많이 다르죠. 아마 이 다군에 대한 정보만 수집을 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시 분석가들 사이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까 너무 오래 시간 뺏길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군은 상향소신 적정 중에 하나 쓰고 추합 보는 거다. 난 대학을 가나군으로 가는 거지 다군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상향소신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수능 성적이 경기도 중위권도 어렵다. 그거보다 아래다. 그럴 경우에는 다군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다군에 대해선 추가적인 정보는 없고 더 따져봐야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후보가 많을수록 즉 요 과정을 거쳐서 1단원 과정을 거쳐서 총 바구니에 남아있는 그 카드가 많을수록 나중에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그래프 장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래프 중에 가장 모양이 이쁘고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즉 바구니 안에 있는 옵션 카드가 많을수록 바구니 안에 있는 옵션 카드 하나당 그래프 한 장이니까. 그런데 또 너무 많으면 그 그래프가 너무 많아서 작업이나 그래프 만드는 작업이나 또는 그 그래프 모양을 해석하는 과정이 헷갈리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적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6개에서 9개 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거보다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 반면에 양날의 검처럼 불편한 점도 있고 작을수록 좋은 반면에 양날의 검처럼 위험한 점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최종 엑기스를 마련하고 원서 접수 기간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2단원 원서 접수 기간 나왔는데 여기서 할 일은 사실은 다른 수험생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준비해 놓은 것 중에 다른 애들 움직이는 거 보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살 떨리고 불안하고 결국은 부족한 정보 속에서도 내가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내가 져야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변정보 수집 정시 접수 기간이 시작된 다음에 염두해 둬야 되고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